숨막히는 복수극의 전말, 아버지를 위해 원수의 가족을 모두 없앤 남자. 작은 집안에는 총상과 칼에 찔린 상처로 온몸이 뒤덮인 13구의 시신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 끔찍한 광경을 자아냈습니다. 어른부터 2살 된 아이까지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조차 범인이 남긴 잔혹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학살의 범인은 10년이 넘게 지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지는 리칭아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리칭아이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살해된 가족은 리칭아이의 아버지 죽음과 어떻게 연관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리칭아이는 애정이 결핍된 가정에서 자라며 아이에게 필요한 따뜻함과 행복이 부족한 가족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다투어 가정의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아버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없는 농부였으며 작은 밭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힘든 삶은 그를 점차 내성적으로 만들었고 조용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지내게 했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아내와 자식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일도 드물어 가족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반면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 불만과 경멸을 끊임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능하고 가족의 삶을 개선할 만한 일을 해내지 못한다고 자주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남편의 나약함과 야망 없는 모습에 분노하며 그로 인해 가족이 끊임없이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원망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가족이 충분한 음식을 구하지 못해 끼니를 거르며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불평과 경멸, 그리고 아버지의 차갑고 침묵하는 태도는 리칭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며 애정이 결핍된 상태로 자라나 부모의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전환점은 리칭아이가 8살이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리목에는 깊은 침체에 빠졌고 매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알코올에 의존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리칭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칭아이를 방치하여 아이가 스스로 살아남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끊임없는 음주로 인해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잊었고 리칭아이는 필요한 가족의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외로움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날들을 살아남기 위해 리칭아이는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놓고 간 괭이를 집어들고 밭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리칭아이는 마을의 어른들을 따라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찾으며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전문 기술이 없는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육체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리칭아이는 매일같이 긴 시간 동안 일했지만 그가 번 돈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그 미약한 수입으로는 그의 삶을 개선할 수 없었으며 매끼니와 모든 지출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해야 했고 미래에 대한 꿈이나 더 큰 계획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임금의 중노동을 한 후 리칭아이의 사고방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루한 노동의 나날은 그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도 적은 돈을 버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단지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삶에 지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리칭아이는 더 이상 가난한 삶을 견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존 걱정 없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길을 찾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리칭아이는 정당한 일에서 멀어져 범죄의 길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절도나 사기였지만 돈의 유혹은 그를 더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초기의 성공적인 범행들은 리칭아이를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들었고 더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불법 행위에 깊이 뛰어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점차 습관이 되었고 그는 이 방식이 이전의 육체노동보다 훨씬 쉽고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칭아이는 더 대담해졌고 더 이상 소규모 절도로 만족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칠 정도로 과감해졌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을 하던 중 현장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찰서에 넘기기 전에 거의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이 순간 리목에는 아들에 대한 수년간의 무관심과 방치가 리칭아이를 탈선하게 만든 원인이었음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한 그는 자신의 무책임이 아들을 범죄의 길로 내몰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목에는 깊이 반성하며 자신을 자책했고 아들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자식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스스로를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리목에는 자주 구치소에 있는 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주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리칭아이에게 열심히 재활에 노력해 조기 석방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리칭아이는 백발이 성성하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의 아버지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가 수년간 걱정과 고통 속에 지내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애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리칭아이는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존경할 만한 직업을 찾아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리칭아이는 이 방문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날,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칭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기다림과 두려움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품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은 리칭아이를 깊은 슬픔과 끝없는 후회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사실과 그 죽음이 밝혀지지 않은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조기에 출소할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긍정적인 태도와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재활 노력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일에 대해 정의를 추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모범적인 행동 덕분에 리칭하이는 결국 감형을 받고 조기 석방되었으며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정의를 가져오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리칭하이는 곧장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이웃들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집안에서 도둑 리츠원에게 살해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떠올리며 리칭하이는 깊은 슬픔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홀로 지내며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 틈타 마을의 도둑들은 자주 그의 집에 몰래 들어와 리모겐의 소지품을 훔쳐갔습니다. 어느 운명의 날, 형제인 리츠원이 리모겐의 집에 침입했고 그들이 적은 식량을 훔치고 있는 동안 그는 그들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분노한 리모겐은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잡아들고 두 도둑을 겁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 형제는 오만하게도 노인이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웃으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리모겐은 두 형제에게 달려들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두 형제가 더 젊었기에 리모겐은 곧 제압당했고 몸싸움 도중 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리모겐이 땅에 쓰러지자 리홍타이는 차갑게 칼을 들어 그를 여러 차례 덧질렀습니다. 리모겐은 몇 번 신음 소리를 내다 결국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인 후 리 형제는 집에 남아있던 옥수수 가루까지 챙겨갔습니다. 이 잔혹한 살인은 처음에는 리홍타이 형제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수했으며 리칭하이의 삼촌이 리모겐이 먼저 공격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 살인은 정당방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 리홍타이 형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게 된 리칭하이는 강렬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6 아들이 있고 부유한 그의 삼촌은 오래전부터 리칭하이의 가족을 깔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칭하이의 가족을 존중한 적이 없었으며 이제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변호하는 증언까지 하여 리칭하이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리칭하이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그의 삼촌이 형제의 잔혹한 살인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쪽에 서서 그들을 위해 증언한 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리칭하이의 마음속 분노는 커져갔고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살인자들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그들의 가족,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리츠원의 아내 윤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칭하이는 리츠원이 자신에게 고통받게 하면 분노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윤윤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주 대화할 핑계를 찾으며 자신의 정교한 복수 계획을 천천히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장기 복역 중인 윤윤은 젊은 여자로서 외로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점차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가 광둥으로 일하러 가기로 결정했을 때 윤유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따라 고향을 떠나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리칭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힘들었지만 곧 여성 대상 서비스 산업,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업종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칭아이는 윤윤을 속이고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윤윤은 단호히 거부했지만 리칭아이의 위협과 조작에 결국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윤윤에게 여동생까지 같은 일에 끌어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후 리칭아이는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여 더 많은 여성들을 성매매에 끌어들였고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면서 리칭아이는 사회에서 떠도는 한 무리의 남자들을 모아 자신을 그들의 리더로 자처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살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남자들은 리칭아이의 복수를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리칭아이는 총기와 칼 같은 무기를 구입하고 부하들과 함께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그의 삼촌 집에서는 큰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즐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축하의 말들이 집을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즐거운 소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었지만 리칭아이에게는 마치 그의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져 깊고 끝없는 쓰라림과 원한을 자아냈습니다.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 격렬한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리칭아이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부당함과 가족이 상실을 겪는 동안 삼촌의 무관심은 리칭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복수를 결심한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이끌고 삼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리칭아이와 그의 무리는 망설임 없이 축하 행사장으로 난입했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이 리칭아이는 총을 꺼내들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총을 피한 사람들에게는 칼을 휘두르며 자비 없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한때 평화롭던 마을은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와 리칭아이의 삼촌 가족들의 비극적인 울부짖음으로 인해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끔찍한 사건을 듣고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거나 개입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했으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마비된 채 마을 주민들은 마치 악몽 같은 장면에서 벗어날 기적을 바라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 속에서 심지어 무고한 어린아이들조차 리칭아이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2살 된 한 아이도 잔인하게 살해당하며 비극의 잔혹함이 더해졌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씩 쓰러졌고 그의 차가운 분노와 무자비한 복수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13명의 가족 중 단 2명만이 생존했으며 그들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피해 참극과 마주했습니다.
집안에는 시신들이 흩어져 있었고 조용했던 작은 마을은 애도와 슬픔의 장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한숨을 내쉬며 충격에 빠졌고 많은 이들이 눈앞에 참혹한 장면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마을에서 이처럼 대규모 학살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일부 마을 주민들은 경찰에게 리칭아이가 삼촌의 가족을 상대로 잔인한 복수를 행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은 개입할 용기를 내지는 못했지만 경찰과 협력하여 리칭아이를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와 신속한 조정 덕분에 경찰은 곧 팀을 조직해 리칭아이를 체포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리칭아이와 그의 공범들이 있는 인근 지역을 추적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은 리칭아이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그를 체포해 이 끔찍한 비극의 책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체포 후 리칭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피비린내 나는 범행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갑게 아버지의 복수는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칭아이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잔혹한 복수를 실행할 정당한 이유로 변해 있었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에게는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잔인함이 드러난 이 살인은 사회와 여론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생활에 익숙한 주민들은 그들 사이에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가장 엄중한 형량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리칭아이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아 자신들이 저지른 잔인한 행위에 대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와 공동체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리칭아이는 아버지의 복수가 자신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루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느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리칭아이에게 깊은 증오를 심어주었고 그는 결과에 상관없이 복수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고한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대상으로 한 무자비하고 냉혹한 행동은 대중에게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칭아이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방어할 힘이 없는 무고한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가리지 않고 희생시켰습니다. 그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도덕과 법의 모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비록 리칭아이의 어린 시절이 고난으로 가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그것이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에는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며 살인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리칭아이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야만 합니다. 어떤 복수도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잔혹함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리칭아이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남기며 증오와 폭력은 삶의 고통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법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그리고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 가치를 도전했을 때 초래되는 끔찍한 결과를 일깨우는 경고입니다.